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거로 뽑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중요한 결정이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내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기술인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투표로 뽑힌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만든 기술은 이미 전쟁, 감시, 정보, 노동, 교육, 행정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와 기술, 권력을 동시에 가진 이들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새로운 지배계층입니다. 컴퓨터 과학자이면서 투자자이고 동시에 국가 시스템과 군사기술의 방향까지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할까요?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는 2024년 4월 스탠퍼드대에서 대담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을 컴퓨터 과학자이자 사업가면서 동시에 무기개발 관련 인물처럼 소개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AI 로봇 전쟁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탱크나 포병 같은 거대한 재래식 무기를 더 작고 정확한 AI 기반 무기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자가 그런 무기가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대담은 이후 인터넷에서 삭제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건 단순한 논란이 아닙니다. AI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술을 어디까지 밀어붙이려 하는가, 그리고 그 판단을 과연 누가 통제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인물인 피터 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이며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2007년 포춘지는 피터 틸과 주변 인물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일론 머스크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공한 CEO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투자하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며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기술 산업을 넘어 정치와 권력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틸의 영향력은 정치까지 확장됐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고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이후에는 현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의 선거에도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술 기업의 성공이 정치 권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현상은 특정 인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네트워크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상입니다. 피터 틸은 민주주의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양립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고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맡기기에 충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시각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고는 AI 전문가 박태웅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영화 스타워즈 속 권력 구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혼란이 커지자 강한 지도자와 질서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공화국은 제국으로 변합니다. 피터 틸의 사고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공화국은 느리고 대중은 혼란스럽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충돌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수의 강한 엘리트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이 사상은 팔란티어로 이어집니다.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 미국을 위협하는 요소를 감지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CIA의 벤처펀드인 인큐텔의 초기 투자를 받았고 이후 정보기관과 국방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팔란티어는 단순한 데이터 회사가 아닙니다.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위성 영상, 드론 영상, 통신 데이터, 지리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통합하고 AI가 표적을 탐지하며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전쟁의 중심은 이제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팔란티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xAI 같은 AI 기업들도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맺거나 안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드릴 같은 기업은 AI 기반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드론과 센서, 지휘 시스템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AI 기업들이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권력 구조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기술 기업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문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실행하고 이후에 법률과 홍보로 대응하는 태도는 AI 개발 과정에서도 반복됐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와 콘텐츠가 필요해졌을 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들이 모두 악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 방식 뒤에 놓인 세계관입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장기주의, 효과적 가속주의 같은 사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주의는 미래 인류를 현재 인류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인류의 장기적 미래를 고민하는 선한 관점처럼 보이지만 극단으로 가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권리는 미래의 더 큰 이익 앞에서 작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대규모 감시, 선제적 통제, 전쟁, 폭력까지도 미래의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 가속주의는 이보다 더 노골적입니다. AI가 위험하더라도 인류의 진보와 생존을 위해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이 인간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계산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입니다. 문제는 그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UN AI 허브 유치를 추진하며 글로벌 AI 리더 국가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를 둘러싼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힘인 AI 리터러시입니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 전쟁, 정치, 정보,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AI 자체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AI를 만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질문을 정리하려는 시도들도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빛비즈에서 출간한 박태웅의 AI 강의 2016 역시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입니다. AI와 사회를 좀 더 깊이 이해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참고해 볼 만합니다.